현대 경영 SUV 캐스퍼입니다.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저는 전면부에 4개의 은색 구멍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저 부분이 터미네이터 2의 T10이 총 맞았을 때의 느낌을 받아서 구멍이 이렇게 펑펑 뚫리는 그 느낌이 조금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의 모습은 경영이지만 SUV의 느낌을 잘 담아주려고 한 것 같고요. 범퍼 하단부의 마무리도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조금은 터프한 이미지 충분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등과 전조등을 모두 점등시켜 놓은 상태인데요. 일단 2개 다 LED는 아니라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아이코닉한 차량이라서 경영이고 엔트리급이긴 해도 LED 채택해줬으면 조금 더 재미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원형 DRL 테두리 부분은 LED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을 채택해주고 있네요. 직렬 3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998cc고요. 최고 출력은 100마력, 토크는 17.5kgm/m입니다. 4단 자동 기어랑 매칭을 이루고 있죠. 본닛은 전체적으로 선과 면을 강조하기보다는 볼륨감을 강조한 것 같고요. 무리하게 과감한 기교 같은 것들을 부려서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측면으로 살짝 꺾어져서 보더라도 앙증맞은 느낌, 그리고 좀 단단한 느낌들이 전달이 되는데, 최근의 트렌드, 그러니까 SUV를 경차까지 끌고 와서 이제는 전 라인업을 SUV화 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세계적인 트렌드이기도 하죠. 앞쪽에 보이는 원 2개는 하나는 헤드램프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이 데코레이션인 줄 알았더니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에어벤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두고 있고요. 범퍼에 헤드램프를 위치시키고 DRL을 위쪽으로 가져가는 현대자동차가 코나 이후에 꾸준하게 밀고 있는 디자인 트렌드를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독특한 형태의 문양 같은 거 넣어준 것도 저는 재미있는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아웃사이드 미러도 커버가 여기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뒤쪽으로도 시그널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 시그널이 이 앞쪽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옵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A필러에 지금 검은색으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게 덧대어 있는 것 같아요. 도색은 아니고 필름 같은 걸 덧대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인스퍼레이션 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기본 트림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저 부분도 그냥 바디 컬러랑 같이 일체형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풀옵션 모델이다 보니까 썬루프 그리고 루프렉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루프렉이 꽤나 좀 든든하게 잘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은 경차이지만 SUV를 지향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감 있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특히나 앞뒤 오버행, 뒤쪽 오버행이 짧기 때문에 스포티한 맛도 살아나는 것 같고요. 주유구는 안쪽에서 이 의자 아래쪽에서 레버로 잡아 당기셔야 되고요. 캡을 그렇게 많이 돌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시승 차량은 인스퍼레이션 풀옵션 차량이기 때문에 17인치 휠 타이어가 적용이 되는데요. 참고로 타이어는 205, 45, 17입니다. 앞쪽에서의 모습뿐만 아니고 뒤쪽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SUV다운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경차에서 이런 느낌 사실 구현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현대자동차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동안에 쌓였던 노하우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살짝 꺾어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 전면에서 봤을 때보다는 차가 조금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앞쪽 그리고 뒤쪽에 펜다를 조금 볼록하게 디자인을 해주고 있어서 크게 거슬리지 않게끔 좀 불안정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게끔 마무리를 잘 해준 것 같고요. 범퍼 하단부의 디퓨저는 이것도 이제 옵션에 따라서 트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인스퍼레이션 트림에서는 약간 에어로핀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해준 그런 모형을 양쪽으로 갖춰주고 있습니다. 머플러는 싱글 타입인데 머플러 팁이 듀얼로 이렇게 2개 나와 있고요. 조수석 쪽 바닥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잡히나요? 예, 요거 보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뒤에서 봤을 때에도 앞에서 봤을 때의 느낌, 동글동글 하면서도 각이 져 있는 느낌, 2가지를 다 하나의 모델에서 구현을 해주고 있는데 디자인이 어색하지 않은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등하고 방향지 시등을 모두 켜놓은 상태인데요. 이 테일램프의 패턴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뒤쪽에서 봤을 때의 공간이고요. 경형이지만 컨셉이 SUV다 보니까 공간 활용도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캐스퍼의 큰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기존의 경차들하고의 차별화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래쪽에 약간 깊이 있게 트렁크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뒤쪽에 등받이를 접지 않았을 때도 깊이가 확보가 돼서 공간이 그렇게 불편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고요. 경영 차량 치고 그렇단 말씀입니다. 뒤쪽 시트를 접었을 때 측면에서의 모습인데요. 완벽하게 딱 접어집니다. 앞쪽이 이렇게 많이 각도가 뜨지 않아서 차박이나 솔캠 같은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의외로 괜찮은 공간을 선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키는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디자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뒤쪽에는 스마트 키락 원락 버튼 없고 위치가 좀 독특하죠. 앞쪽은 이렇게 둥긋하게 솟아있는데 푸시 타입으로 스마트 키 락 원락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실내는 차분한 그레이톤에 오렌지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컬러 매칭이 상당히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천정 부분 재질이 저렴해 보이지 않고 조금 따뜻하고 안락하면서도 약간의 고급감도 느껴지고요. 썬루프는 차량 크기에 비해서 글라스가 조금 큰 편입니다. 도어 쪽부터 살펴보면은 도어 캐치는 참 귀엽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작동했을 때 이 조작감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운전석만 오토로 작동을 합니다. 요런데 패턴 같은 것들 조금 다르게, 그리고 재질을 이 플라스틱 재질하고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요런 부분들도 센스 좋습니다. 맵포켓은 조금 더 넓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닥 공간은 넉넉하고 가운데 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좋습니다. 시트는 굉장히 좀 특이한데요. 가운데가 좀 이어져 있죠. 요거는 전에 없던 새로운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이지만 SUV 컨셉을 가져가기에 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시트가 생각보다 편안했는데요. 컬러 매칭도 나쁘지 않고요. 이렇게 캐스퍼라고 포인트 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헤드레스트가 체형에 따라서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 돌격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 높낮이 조절은 가능한데 각도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바닥 부분의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푸시 타입의 발로 밟는 족동식이죠. 파킹 브레이크 갖추고 있습니다. 휴즈 박스하고 요거 잡아당기시면 본인 오픈하실 수가 있고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인데 위아래로만 움직이고 요렇게는 앞뒤로는 안 된다는 거에 그거는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조사각 조절 가능하고요. 열선 히팅까지도 옵션으로 꼼꼼하게 갖춰줬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모델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하고요. 자세 제어 장치 온오프 할 수 있고요. 에어벤트 측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이 D컷인데 조금 특이한 점이 가운데 현대 마크가 삭제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이오닉5 때 전기차라서 삭제됐나 싶었는데 현대자동차가 좀 라인업을 다양하게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D컷이고요. 투 스포크 타입이고 안쪽에 스티치 같은 것들도 꼼꼼하고 그 다음에 컬러 센스가 요 컬러랑 요 하단 부분 컬러랑 맞췄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클러스터가 앙증맞은데 다양한 정보들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존에 많이 익숙했던 패턴이고 기능들이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하고 스포츠 두 가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 트랙션은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조향 보조까지 연동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경영 SUV지만은 분명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스틱 타입의 스위치는 저는 경영이라서 좀 저렴한 형태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아반떼나 소나타에 적용된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라고 하던가요? 요거 만져보면은 조작감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차량의 크기에 비하면 와이드 타입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 없었고요. 터치감 좋고 후진 한번 해볼까요? 후방 카메라도 이 어라운드 뷰는 제공해주지 않지만 어쨌거나 카메라의 해상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이드 라인 같은 것들도 깔끔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메뉴 구성은 현대자동차의 다른 차량들과 같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 보시면 에어벤트 2개 있고 지금 여기 제가 뭘 설치해 놔가지고 가려있기는 한데 가운데에 비상등 스위치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부터 에어벤트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의 이 배치가 참 이쁜 것 같습니다. 가운데가 푹 파여 있어가지고 공간 활용도도 높고요. 답답한 느낌도 덜할 수가 있습니다.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네모 형태로 자리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AVM 컨트롤 공조장치까지 연결되는데요. 이 각도나 이 배치가 참 예쁜 것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 공간이 이렇게 파져 있으면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소지품 같은 거 얹어 놓으실 수도 있고 USB A 타입으로 충전하고 입력 단자 2개 갖춰주고 있습니다.
AV에는 여기에서 이제 일렬로 버튼들이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고, 여기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컬러가 약간 이 주변부는 매트하면서 여기는 반딱반딱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거 센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버튼 조작감도 좋습니다. 공조장치는 다 푸시타입 버튼이고요. 오토모드 제공을 해주고 있고, 공기청정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하여튼 경차지만 뭐가 빠지는 옵션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도어랑 마찬가지로 패턴을 조금 달리 가져가고 있는데,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인데 오염하고 흠집에서 굉장히 좀 잘 버텨줄 것 같고요. 기어 노브는 직결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딱딱 이렇게 물려가지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열선하고 통풍 시트는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데, 지금 보니까 열선은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가능한데 통풍은 운전석만 되고 있습니다. 센터턴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여기 뚫려 있고요. 컵홀더 2개 오픈 타입으로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수납 같은 거 하실 수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별도 수납 공간은 없고 이렇게 팔만 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고요. 조수석에 여기도 수납이 가능하고, 안쪽에 이 글로브박스 공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트위터도 갖추고 있고, 위쪽에 지붕이 이 패턴 같은 것들도 좋고 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조수석 이 선바이저 열어보니까 조명은 없네요. 조명은 없고 그냥 이렇게 거울만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영수증이나 이 톨게이트 티켓 같은 거 꽂아놓으시면 편하죠. 썬루프 커튼은 이렇게 수동으로 작동을 하고요. 맵등은 LED는 아니고 일반 조명인데 뭐 크게 그렇게 어색하진 않네요. 룸밀러는 하이패스 내장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서 불이 비쳤을 때 전자식으로 어둡게 해주는 기능은 없고요. 이렇게 tilt가 꺾어지게끔 수동 타입을 갖춰주고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 뒷좌석을 열 때 도어 캐치가 이 측면에 위쪽에다, 보통 여기에 이렇게 가로로 달려 있는데 측면에 세로로 달려 있고요. 그 위에 약간 웃고 있는 듯한 이모티콘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포인트 경차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뒷좌석 공간은 바닥이 평평한 편이기 때문에 활용도는 좋고요. 다만 이제 레그룸은 경차의 한계가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뒷좌석 시트 등받이가 이렇게 각도 조절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경영 차량이지만 SUV 컨셉을 10분 살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ISO 픽스 기본 지원해 주고 있고요. 다시 보더라도 이 등받이 각도 조절의 편차가 꽤나 있는 편이죠. 도심 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내에서의 공간은 크게 부족하지 않고요. 경영이라고 해도 SUV 컨셉을 갖고 있다 보니까 헤드룸에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이게 작은 차를 타고 있다, 내가 지금 좁은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한결 덜한 것 같습니다. 승차감도 글쎄요, 뒤쪽에 토션빔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 치고는 거기다 경영인데도 이렇게 넘어보면 뒤쪽 마무리가 좀 깔끔하다고 표현을 드려볼까요? 많이 거슬리는 듯한 느낌은 아니고요. 뒤쪽 시트가 또 이렇게 이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니까 적당한 포지션을 잘 찾을 수가 있고요. 쿠션감도 그렇게 떨어지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앞좌석, 뒷좌석의 승객이 느끼는 승차감은 여느 경영차랑 비교를 해봐도 크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약간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이 그립 잡아보면은 스티어링 자체가 이렇게 두껍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성 운전자분들도 충분하게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이 운행이 될 때는 소음 진동이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에어컨을 켠 상태인데 드라이브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으면 진동 같은 것들이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경영 차량들의 특성이기도 한데 이렇게 거슬리거나 막 이게 단점으로 지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미션이 4단 미션인데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크게 그렇게 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변속 타이밍이라든가 변속 충격 같은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언뜻 느낌이 그 CVT 미션 타는 느낌이 들거든요. 개인차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무조건 1.0T GDI 모델, 터보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MPI 모델은 저는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예, 그거는 타보면 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이 친구는 공인연비가 12km대고 도심에서가 11km, 고속도로에서가 14.2인가요?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고속도로에서는 15에서 16 정도도 어렵지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짧은 구간에서 도심 주행 해보면은 물론 신차고 제가 지금 짧은 시간 한 2시간 남짓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심 주행 연비는 한 9.8까지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차가 지금 총 주행 거리가 500km 남짓 되거든요. 그래서 길들이기가 조금 끝난 다음에 제대로 좀 측정을 해보면은 연비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너링 같은 거 돌아봐도 안정감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외관에서 봤을 때 SUV 컨셉이라서 약간 이렇게
떼똑한 느낌이 들거든요. 차량이 폭이 그렇게 넓지 않고 약간 올라와 있으니까 불안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떼똑하다, 이런 느낌들이 드는데,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나름 안정감 있고 날카로움까지는 아닌데 그냥 정직하고 부드럽게 잘 돌아 나갑니다. 그래서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한계치, 이 차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과감하게 코너링 같은 거 공략을 하기에는 차량의 특성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일상에서는 크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고요. 앞쪽 기둥이 약간 서 있는 편이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조금 받는 친구이긴 하죠. 그래서 일반 차량들, 예를 들면은 뭐 아반떼 정도 급하고 비교를 만약에 해본다고 하면, 베뉴나 아반떼 정도랑 비교를 해보면 이쪽에서의 한계치가 조금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속 한 80에서 90km 이상 달리게 되면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시진 않을 수도 있는데요, 약간의 풍겨름 같은 것들이 90km 정도 되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100km 정도 되면은 실내에서 대화를 할 때 약간 목에 힘을 조금 주셔서 톤을 높이셔야지 조금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이제 노면에서 올라오는 타이어 마찰음이라든가 노면 소음, 그리고 공명은 터널 같은 거 통과할 때 공명음 같은 것들은 꽤나 대응을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속 100km는 약 2300rpm, 정확하게 2300, 2200rpm 그 사이에서 구현이 되고요. 경차에서 이 정도 RPM으로 구현한다라고 하면 기어비도 그렇게 낮은 세팅은 아니라고 봅니다. 터보 엔진이라서 기어비 단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여유가 조금 느껴지는 편이고요. 딱 알맞는 것 같아요. 연비도 그렇고 발진 가속력 같은 거, 그리고 전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때 승차감이나 운전자가 느끼는 이 스트레스 같은 거를 감안을 했을 때 이 컨셉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경차에서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차와의 거리 조절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감도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감속도 그렇고 가속도 그렇고 어색하거나 불안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크게 주지 않았습니다. 재가속할 때도 그렇고요. 거기다가 조향보조까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니까 이 옵션은 정말 탐이 납니다. 아마 이 경차에서 이 옵션들 많이 포기하시는 분들이 기존에는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이런 면에서는 이 캐스퍼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사실상 경차에서 이런 옵션들은 좀 과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맞게 뭐 다른 거 조금 빼고 요거 좀 넣고 이렇게 좀 선택의 폭이 트림별로 끊지 않고 그냥 전체를 다 풀어놨으면은 훨씬 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고 또 소비자의 만족도도 조금 더 높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생산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보면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에이다스 같은 것들도 상당히 적극적인 편이라서요. 전방 충돌 보조가 있다든가 후추판 모니터링은 이 카메라로 보여지지 않지만 이쪽에서 이 워닝을 줍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미러 끝쪽에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색깔이 주황색으로 점등됐다가 전멸됐다가 하는데, 지금 빨간색이네요. 점등됐다가 전멸됐다가 하는데, 저런 부분들은 안전운전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전체적으로 이 담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극초반에 살짝 부드러운 공간이 일반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더 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훅 꺼진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브레이크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브레이크가 살짝 밀리나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반복해서 제가 풀브레이킹 테스트 여러 번 해봤는데요, 밀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딱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현대자동차의 차량들 그 브레이크 시스템을 느껴보면은, 과거에는 이거 좀 튜닝을 해야 되지 않나, 좀 불안하다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았는데요, 딱 적당하게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이나 이 위급 상황 시에 브레이크로 제동력을 끌어올리기에 크게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고 있지 않고요. 코너링도 차량의 폭이나 높이 같은 거를 감안을 해보면 안정감이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이 라인 같은 거 잘 읽고 나가기 때문에 이 과격한 스포츠 드라이빙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이 운전의 재미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조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향보조는 비교적 가운데 차선으로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코너링 같은 거 아주 유연하게 대처를 해줘서 잠깐 이 손을 좀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적으로는 뭐 충분히 더 차량을 반자율 주행으로 조향 보조를 이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법 제도적인 측면 때문에 너무 짧게 시간이 세팅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와이드 타입이었으면은, 이 AVN이 와이드 타입이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현대자동차의 내비게이션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티팩 같은 기능들 잘 돼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메뉴 구성 같은 것들은 워낙에 현대자동차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조장치 같은 것들은 아래쪽에도 모니터링이 되지만 위쪽에서도 여기에서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킥다운 같은 거 해보거나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약간 CVT 미션을 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스포츠 모드로 전환을 하고 고속도로에서 조금 달려보면은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작지만 강하다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작지만 재미있게 탈 수 있다는 분명하게 전달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선 변경 같은 거 해봐도요, 안정감이 제법 있는 편입니다. 기우뚱 하지 않고 찰진 정도까지는 아닌데 불안하지 않게 자세를 잡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고요. 3기통 터보 엔진이라서 엔진의 회전 질감이라든가 뒤쪽에서의 배기음 같은 것들은 뭐 크게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직렬 3기통에서 이 정도의 엔진 회전 질감이라고 표현을 드려보면은 저는 매력 있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80에서 한 120 정도 이 실용 구간에서의 느낌이 굉장히 좀 재미가 있고요. 경차라고 하지만 또 SUV 컨셉이라서 좀 둔하거나 답답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의외로 재미있게 운전을 좀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단에서 4,400rpm, 4,500rpm까지 쭉 뽑아 올릴 때 그때가 달릴 때는 가장 경쾌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어요. 시트에 럼버 서포트 같은 게 없어서 착자감이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이 포지션이 좀 자세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 2시간 정도 지금 타보긴 했습니다만 크게 불편한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실내 리뷰 때 언급을 살짝 드리긴 했는데요. 헤드레스트의 모양새가 제 체형에는 그렇게 편하다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요거는 체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상 현대 캐스퍼 단박시 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